자, 우선요. 요거 있잖아요. 상판, 하판. 이거 우선 마무리 지셔야 돼요. 마무리 지시고 요거 다 끝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끝나신 분들은 이제 요거 작업을 이어서 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범용 빌리기 실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의 가공 실력을 키우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한 20분? 20분에서 25분이면 끝나는 작업이에요. 금방 끝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만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치수를 좀 신경 쓰세요. 치수. 그 전에는 아마 한 번에 다 집어넣어서 깎았을 텐데 이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불량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번, 세 번 나눠서 치수를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최대한 치수 분량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자, 우선 기존에 우리가 완성됐던 요 도면 있죠? 요 도면을 하나 복사를 하세요. 카피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복사를 좀 해주시고, 복사. 그 다음에 1번을 번호 매겨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범용, 여기다가 이제 범용 밀링, 기본 작업, 실기, 시험,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밀링, 실기, 시험. 기본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선 타이틀명을 달아주셔야겠네요. 달아주시고, 그 다음 날짜는 원래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일 2022년 4월 14일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4일이에요) 2002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하라고 합시다. 15일까지. 자,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애매하네. 15일. 이틀간 시험 보는 거지, 이틀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좀 해주십니다. 우선. 그리고 본인들 이름 집어넣으세요. 이름은 필수. 자, 다 됐으면 이제 그려볼게요. 이제. 우선 기존 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있어도 이거 활용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도면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외형선을 기준으로 해서 REC 명령어죠. REC 명령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집어넣고 그리시면 되는데, 우선 골뱅이 가로는 70, 세로는 69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좀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명령어도 설명해 드릴 겸 이 투상도 그릴 때 쓰는 명령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무한선, 그러니까 무한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무한 직선 그 기는 게 있어요. XL 한번 검색해 보실, XL 한번 입력해 보실, XL. 이게 멀티 라인 해가지고 무한대로 그리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시는 게 좀 편하거든요. XL. 자, 한번 잠깐만, 저도 한번 검증 좀 해볼게요. 이거 오랜만에 또 하려니까 기억이 또 가물가물. 엑셀 맞는 것 같은데. 엑셀. 오케이. 자, 엑셀 맞고요. 엑셀 중에 엑셀 엔터 치시고 되면 이게 이제 무한선이에요. 무한선. 거기에 옵션에 수평, 수직, 각도 2등분, 간격 띄우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건 수평 H 엔터 치세요. 그래서 XL 엔터 H 엔터 치시게 되면은 가로 방향으로 선이 무한대로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고. 자, 저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XL 엔터 H 엔터 하면 선이 이렇게 무한대로 뜨죠.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찍으세요. 여기 라인에다가 이제 우측면도 그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방식이 투상도를 그릴 때 이런 방식으로 그려요. 이게 편하거든요. 그리는 방식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다가 적당한 거리 띄우고 수직선 그려놓고 그 다음 옵셋은 23mm 그래서 23mm 옵셋 띄워놓은 다음에 그리시면 우리가 전에 뭐 무브로 하고 뭐 이동시키고 뭐 해가지고 맞췄던 걸 굳이 맞출 필요가 없죠.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 이거 작업할 때 주의할 점은 트림을 잡으실 때 경계선을 꼭 잡고 트림하세요. 무한 그러니까 뭐 모두 선택하지 마시고 경계선을 잡고 트림을 하셔야지 자르기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하시면은 깔끔하게 끝나죠. 자, 잊어먹지 마세요. XL 무한선. 아마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없으면 꼭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주로 투상도 그릴 때 활용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 폭파 X 폭파 시켜가지고 분해하고 하죠. 분해 시켜가지고 옵셋을 시켜야 돼요. 옵셋은 15mm, 20mm가 되겠네요. 5엔터, 15엔터, 1차 옵셋, 5엔터, 20엔터, 2차 옵셋 이렇게 두 번 옵셋 시켜줍니다. 15mm랑 20mm 두 번 옵셋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멀티라인 XL 엔터, H 엔터 또 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또 무한선 이용해 주시고 요게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폭파시키셔야겠네요. 이거 폭파시킬 필요 없겠다. 얘도 이제 옆으로 6mm만 옵셋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옵셋 시켜주고 그 다음에 트림을 잘라줍니다. 경계선 잡고 자르세요. 그래야지 관리가 하기가 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거 녹수 69 아니에요? 69? 내가 70으로 혹시 했나요? 거꾸로 했나? 나 69로 했는데? 나 70에 69로 전 70에 69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상도 다 그리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벌써? 너무 쉽게 끝났네.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시고 치수 기입 DLI 명령 이용해서 치수를 뽑아주시고요. 치수는 자유롭게 뽑으세요. 그 도면 대응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방향으로 치수 뽑으시면 되겠고 다만 그 숫자가 너무 작으면 나중에 프린트 했을 때 숫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 다 뽑아놓고 그 문자 크기 좀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디멘션 가셔가지고 현재 세팅 값을 키우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얼마 정도 잡혀있는지 보고 2.5 잡혀있네요. 4.5 정도 키우세요. 4.5 문자 높이 문자 높이는 4.5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뜨죠. 이렇게 봐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가공할 때 편해요. 여러분들 가공할 때 느끼셨을 거예요. 이 컴퓨터 앞에 있으면은 줌 기능이 되기 때문에 확대 추수가 돼서 치수 보는 게 괜찮은데 그 범용 밀링 앞에다가 도면 프린트에서 딱 갖다 놓으면은요 치수가 안 보이면은요 얼굴을 다 뒤로 밀어야 돼요. 도면 쪽으로. 근데 알다시피 그 도면 쪽 위치가 스핀들 방향이잖아. 스핀들 쪽으로 눈이 가까이 간다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회전체에 눈을 갖다 대는 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 상당히. 그래서 웬만하면 글자 크기를 키워가지고 멀리서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스스로 안전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머지 여기 공차 있잖아요. 공차는 수기를 기입하셔도 돼요. 도면 보고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 있죠. 그런 건 수기를 기입하셔도 되고 뭔 소리냐 선생님 저는 캐드를 이 정도는 캐드에서 공차 표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배운 대로 디멘션 가셔가지고 공차를 또 추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기본 치수 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짜리를 일반 공차 100분의 5짜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일반 공차 100분의 5 하나 타이틀을 달아주시고 그 다음 공차 가셔서 대칭 그 다음에 100분의 5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공차 100분의 5가 추가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얘만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여기서 바꿔야죠. 기본 치수를 일반 공차 100분의 5로. 그러면은 다 된 거죠. 여기까지.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면은 우선 1차
1차 도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이제 또 명령을 하나 배울 건데요. 우리가 지금 뭘 그릴 거예요? 원점 기호 그릴 거. 원점 기호. 원점 기호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 원점이라는 건 다른 말로 X형, Y형, Z형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치를 도면상에 표기해 달라는 건데, 이때 X형, Y형, Z형으로 표기를 안 합니다.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은 QL 명령을 집어넣고 여기 꼭지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뻗은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문자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 문자 기입. 잠깐만요. 이게 왜 안 찍혔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X형, Y형, Z형. 그리고 이 화살표를 바꿔가지고 점으로 바꿔주시면 이것도 사실 나쁜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이 현장 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스타일로 맞춰서 가야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건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도면에 보이는 그 원점 마크, 즉 원점 기호를 그리셔야 돼요. 우선 사이즈는 늑대중으로 우선 맞춰봅시다. C엔터 하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왜냐면 처음부터 치수 잡고 들어가면은 이게 크기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적당한 크기를 잡아가지고 우선 원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이 정도면 됐겠다 싶으면 얘 치수를 뽑아야 얼마 정도 나오는지. DDI. 그러면 6.93 나오네. 6.93. 그럼 7 정도면 딱 떨어지겠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지름을 7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7 파일로 세팅이 된 거예요. 7 파일로 파이 7로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설계할 때는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전에 있는 도면을 설계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도면 그릴 때는요, 대충 눈대중으로 대충 그려놓고 그거를 반올림 또는 뭐 정치수죠, 딱 맞춰가지고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편해요. 그리고 이 원을 다시 옆으로 빼요. 무브 시켜가지고 빼시고 여기다가 십자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십자선 그려주시고 색상은 빨간색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 됐으면은 여기다가 해칭 명령어 집어넣으시고 해칭, 그 다음에 여기 솔리드 있죠? 솔리드 이용해서 선택점. 그래서 도면 보시면 여기 두 개의 색깔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빨간색으로 세팅해 주시고 선택점, 솔리드, 빨간색,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원점 기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블럭이라는 걸 배웠어요. 블럭이라는 게 아마 단축키 B일 거예요. B. 이 B 말고 WB라는 게 있어요. WB. 이 WB라는 거는 똑같은 블럭이지만 아무 데서나 다 쓸 수가 있는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WB 엔터 한번 쳐보시고 WB. 그러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블럭 쓰기라고. 뜨죠? 자, 중요한 거는 밑에 경로를 보세요. 경로. 이 경로가 되게 중요해요. 우선 경로를 보시고 파일 이름이 경로라고 있죠. 밑에 거기 오른쪽에 점점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하세요. 폴더. 이거 폴더 지정 안 하시면은 못 찾아요.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CAD 형식, 뭐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원점 기호가 되겠죠. 원점 기호. 파일 이름은 원점 기호. 폴더 하나를 만들던가 아니면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폴더에다가 파일 이름을 원점 기호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뜨죠. 경로가. 저 같은 경우는 CAD 형식 자료 원점 기호라고 떴어요. 그 다음에 단위 삽입은 밀리미터라고 떴고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에 있는 요 아이콘, 선택점 옆에 있는 요 아이콘 요거 누르시고 여기 원점의 가운데 센터점을 찍으세요. 중심점을 찍어주시고 그러면 여기 선택점 잡히죠. XY. 그 다음에 오른쪽 객체 선택. 자, 블록으로 변환 체크해 주시고 블록으로 변환 체크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 객체 선택에 첫 번째 있는 요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이걸 싹 잡아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그러면 다 잡혔어요. 기자 선택점 잡았고 객체 선택했고 다 됐으면 확인.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블록으로 묶인 거예요. 블록으로 묶였다. 됐죠? 자, 다 됐으면 이제 얘를 무브로 해서 옮겨요. 아까 다시 처음 위치로 무브로 해서 처음 위치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원점 찍을 거예요. 여기 23mm가 써있는 여기 위치도 여기도 원래 원점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원점을 빼먹어서 보니까 아니, 여기는 왜 원점을 잡았는데 여기는 왜 원점을 왜 안 잡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죠. Z값도 원점이 있어야지. X, Y 원점 잡았고 Z 원점도 잡아줘야 돼요. 자, 이때 써먹는 명령어 원래는 복사를 해도 돼요. 복사. 하지만 또 명령어를 좀 배워야 되니까 자, 우리 삽입이라는 명령어를 쓸 건데 삽입 인서트죠. 단축키 I인데 I 엔터 치시면은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I 엔터 치시고 I 엔터 이렇게 창이 뜨죠.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원래 근데 또 창이 한번 다르다. 버전이 다르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넘어가니까 여기 있네. 바로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이제 새로운 도면을 할 때는요, 여기 요 점점점이 있죠. 점점점을 이용해서 우리 아까 저장했던 파일 있잖아요. 원점 기호. 그 원점 기호를 찾아가 가지고 선택하시면은 아마 요 파일 우리가 저장했던 거 요게 불러가실 거예요.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와 쓰는 거예요. 다 됐으면 얘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갖다 쓰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세요. 만약에 선택이 안 되면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뜨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첫 번째 거는 찍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점 2개를 찍어 주시면 된다. 그거 다 됐으면 저장하고 끝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 그렸으면 도면 출력을 해야 돼요. 그 도면 출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명령어 plot라는 명령어 치시면 돼요. plot. 이거는 이제 플롯 또는 프린터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플롯 또는 프린트. 출력을 하겠다는 거 출력. 도면 출력. 그 plot 한번 쳐보세요. plot.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떴죠? 뜨셨나요? 자, 여기 프린트 플루트라고 써있는 거 있지. 이름 거기를 클릭해보면 여러분들 뭐 보이세요? 혹시 팩스 같은 거 보이세요? 팩스? 이런 거 팩스라는 단어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프린터 키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팩스를 선택하세요. 팩스. 여러분들만 팩스예요. 저는 달라요. 저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캐논 IR ADV라고 써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캐논 IR 잊어먹지 마세요. 프린트는 캐논 IR 맞죠? IR 그 다음에 ADV 요 식으로 요거를 선택. 그거 적어 놓으세요. 도면에다가. 그래 안 헷갈려요. 프린트는 캐논 IR ADV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리에서만 팩스지 제자리 왔을 때는 요걸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2층에 도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다 됐으면은 이제 밑에 가셔서 용지 크기 A4 이거 A3로 잡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A4 용지 크기는 A4로 잡아주시고 용지 크기 A4 그 다음에 플롯 영역 있죠?
플롯 대상이라고 써 있는 건데 플롯 대상은 윈도우로 잡으시면 돼요. 윈도우. 플롯 대상은 윈도우. 윈도우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옆에 윈도우 있잖아요. 윈도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클릭 아이콘 클릭. 윈도우 아이콘을 클릭하신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집중. 자 플롯 대상을 윈도우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때 그 사각형 그리기 마냥 왼쪽 모서리 한 점, 반대쪽 모서리 한 점 찍으시면 이렇게 영역이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한 점 찍고 여기 한 점 대각선 방향 찍은 거예요. 두 점을. 그래서 영역을 잡아주시면 끝나는 거죠. 여기를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윈도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플롯의 중심이라고 있을 거예요. 플롯의 중심. 플롯의 중심. 요거 체크하세요. 체크. V 표시. 요 플롯의 중심 있잖아요. 요거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롯 축척이라고 있죠. 플롯 축척. 거기 용지 맞춤. 용지에 맞추면 용지의 맞춤을 또 체크하시고. V 표시.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말 옆에 보면은 요 꺽쇠 표시 있죠. 많은 옵션이라고 써있는데 요거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게 또 창이 떠요. 얘가 중요해. 이제 핵심은 얘예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요거를 잘 못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왜냐면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거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 얘는 필수죠. 도면 방향. 도면 방향은 우리가 요게 우리가 기준을 봤을 때 이건 가로 방향이에요, 세로 방향이에요. 우리 잡는 방향이. 이 지금 우리가 그리려고 요거 프린트하려고 하는 요 형상이. 가로 방향이지, 그죠? 가로 방향 꼭 체크하시고. 세로 방향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뜨죠? 프린트할 때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도면 크기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꼭 가로 방향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도면 방향 가로 체크하시고. 이렇게. 가로 체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뜹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제 프린터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하게. 그리고 컬러 프린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색깔이 입혀져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라? 내가 원하는 도면은 시커먼 선으로 표시된 도면인데 왜 색깔이 입혀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올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잡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못 잡으면 여기서 또 한 번 좀 좌절감을 느껴요. 특히 자격증 시험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가셔가지고 막 우리 사수한테 이거 도면 보여줄 때 창피하거든요. 아 이거 뭐 과장님 저 도면 출력했는데 이상하게 나오네요 하면서 막 괜히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디서 잡냐? 여기 보세요. 자 플롯 스타일 테이블 펜 지정이라고 여기서 잡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A키드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마 없음으로 잡힐 거예요. 없음 잡히니까 여기 요거 누르시면 여기 역삼각형 눌러보시면은 요 밑에 보시면 A키드라고 ACAD라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선택해 주세요. A키드 선택하셨나요? 선택 못하신 분 혹시 없죠? A키드 꼭 선택하세요. 없으면 A키드로. 그 다음에 옆에 편집 아이콘이 있죠. 이거 누르세요. 클릭. 자,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난이도 여기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 A뿔. 자, 우선요. 여기 플롯 스타일에 보시게 되면은 선의 색상이 총 몇 개가 이제 255개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 당겨 봐가지고 밑에 당겨서 색상 1부터 색상 255까지 있어요. 확인됐나요? 이게 각각 이 색깔로 출력이 된다는 이 색깔로. 그러면 이제 컬러 프린터를 뽑게 되면 이렇게 다 다양하게 색깔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회사는 컬러 프린터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흑백이지. 그럼 나 이거 흑백으로 뽑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색상 1을 클릭하시고
색상 1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셨나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발을 밑으로 내렸죠. 끝까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왼손을 Shift 키 눌러요. 왼손 Shift 키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5번을 찍어요. 클릭. 싹 잡힐 거 이렇게 싹 전체 싹 잡힙니다. 전체 다 잡혔나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색상 C 얘를 선택해서 검정색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만 하고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저장 및 닫기 한 다음에 미리 보기 누르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아까 여기 흐리멍텅이 나왔잖아. 지금 이제 시커멓게 잘 나온단 말이야. 잘렸어요? 잘린 건 요거 확인하셔야 돼. 여기 요 용지의 맞춤과 가로 방향 잘 체크하시고, 그것도 잘렸으면 윈도우 확인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선의 굵기를, 그러니까 선의 가중치죠. 여기서는 선의 가중치를 선의 굵기인데 이 굵기 조절하셔야 돼요. 우선 외형선은 선의 굵기 얼마쯤 0.35, 그다음 중심선 0.1, 가상선 0.1, 그 다음에 수문선 0.2, 그 다음에 윤곽선 0.5. 이렇게 우선 싹 바꿔줄 거예요. 요거 잘 모르시면 메모해 놓으세요. 외형선, 중심선, 가상선, 수문선, 윤곽선 다 이렇게 세팅을 할 것이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세팅할 건데, 요거는 사실 외형선, 중심선, 가상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색깔이 좀 색깔. 이 색상에 맞춰서 이걸 세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초록색이죠. 녹색. 그럼 다시 여기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색상 3번. 요게 우리가 외형선에 해당되는 색깔이지, 그죠? 얘를 선의 굵기 얼마나 한다고요? 얘를 0.35.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특성이 보시게 되면 선 가중치 있죠. 거기 가셔서 얘를 0.35로 세팅하세요. 이렇게 선 가중치 0.35. 그 다음에 빨간색이 중심선과 가상선에 해당되죠. 걔는 선의 굵기 얼마나 한다고요? 0.1로 세팅해 주시고, 그래서 색상 빨강은 0.1, 초록색은 0.35. 그 다음에 수문선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0.2, 0.2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색은 윤곽선이죠. 윤곽선 0.5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노란색과 같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문자 굵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0.2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선홍색도 가상선을 쓰게 되면 0.1.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거 다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 1은 0.1, 색상 2는 0.2, 색상 3은 0.35, 색상 4는 0.5, 색상 5는 0.2, 선홍색은 0.1.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세팅해 주십니다. 다 됐으면 저장 및 닫기 하시고 다시 미리 보기 누르시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된 거예요. 선의 굵기까지. 여기 보시면 차이 나죠? 굵기가. 치수선과 외형선의 선의 굵기가 차이가 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차이가 안 나면 불량 난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미리 보기 누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 닫기, 그 마무리 지시고, 요 미리 보기 누르면 이렇게 떠요. 미리 보기 뜬 상태에서,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 프린트물 보이세요? 요거? 아이콘, 플러시가 써 있는 거. 얘를 누르면은, 2층에 출력이 돼요, 도면이. 쫙.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2층 가셔가지고 도면을 챙겨서, 이제 실제 이제 범용 그 밀링에서 가공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됐나요?